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갈라파고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 139개국을 다녔으니까 그 영상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행을 가기 전에 필요하면 저인데 제 블로그에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제가 다 안내하겠습니다.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혹시 외국 가서도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명예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사관을 많이 알고 있죠. 갈라파고스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는 분? 갈라파고스 제도 단위는 아시나요? 갈라파고스는 에콰도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섬을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들어갑니다. 그럼 갈라파고스 제도가 있습니다. 이구아나 아시죠? 세상에 희귀한 동물은 여기에 아직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큰 카메라를 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저는 여행자들이 가지고 들어갔는데 사진 많이 찍어 왔죠. 그래서 KBS, MBC 다 나갔죠. 여러분들 한번 이 화면을 통해서 갈라파고스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자꾸 지도를 그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익히라는 겁니다. 이러면 갈라파고스를 봤는데 갈라파고스가 어디 있는지 이건 안 되거든요. 네. 갈라파고스 제도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눈부시도록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닷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구아나는 무얼 먹고 살까요? 영양 만점 해초를 뜯는 이구아나의 맛있는 식사 시간을 엿보러 갑니다. 오직 갈라파고스에서만 살아남은 코끼리 거북이. 동물들의 낙원 갈라파고스로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돌담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원시자연이 숨쉬는 갈라파고스로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네, 오늘은 갈라파고스의 여러 섬들을 저희가 돌아볼 예정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영복 씨. 네, 안녕하세요. 어디를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갈라파고스 제도에 숨겨진 섬들을 네. 보트를 타고 네. 에메랄드빛 바다를 돌 겁니다. 아, 그리고 네. 또 예. 갈라파고스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네. 코끼리 거북이를 또 공개할 겁니다. 유명하죠. 네. 또 그리고 이거 바다 이구아나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떤 것을 먹고 사는지 네. 어떤 모습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아주 맛있게 한번 공개를 할 겁니다. 예. 네. 맛있게 공개해주신다고 그러시는데 네. 기대가 됩니다. 신비한 동물들과 함께하는 갈라파고스 예. 여행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갈라파고스의 두 번째 여행은 섬이 숨겨진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바로 산타크루즈 섬에 세워진 찰스 다윈 연구소인데요. 네. 찰스 다윈의 정신을 이어받아 갈라파고스의 동식물을 보호하며 연구, 관찰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동물들이 많은데요. 전 세계에서 온 동식물 학자들과 갈라파고스의 자연을 사랑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갈라파고스에서만 있는 고유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많이 애쓰고 있죠. 예. 특히 거북이를 사용하고 관찰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네. 인공수정을 통해 갈라파고스에만 사는 고유종 거북이를 배양하고 네. 또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잘 먹고 잘 자라고 있는데요. 아, 이게 고유 번호군요. 네. 42번. 이
새끼 거북이들은 자라서 갈라파고스의 거대한 코끼리 거북이가 됩니다. 이 거북이는 무슨 큰 바위덩이 같이 생겼어요. 네,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이는 지구상에 서식하고 있는 거북인데요. 예. 그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오래 살고요. 네. 이 거북이를 들어 올리려면 장정 6명의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오, 꽤 무겁군요. 자고 있는데 저 표정 좀 보세요. 나른한 게 아주 그냥. 한쪽에서는 알을 낳기 위해 사륙을 당해 땅을 파고 있는 거북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어우, 어, 저렇게 느릿느릿하게 파는데 참 많이도 팠어요. 역시 거북이.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어요. 네. 코끼리 거북이의 인내심은 대단하죠. 네. 한 번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몇 달 동안 음식이나 물 없이도 견딜 수 있다고 하더군요. 와, 대단하네요. 갈라파고스라는 이름이 유래도 바로 이 거북이에서 시작되었답니다. 네. 갈라파고는 스페인어로 말이 안정이라는 뜻이죠. 안장처럼 두꺼운 등껍질을 가진 이 코끼리 거북이가 살고 있는 곳이라서 갈라파고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표지판마다 저 거북이 그림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코끼리 거북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거북이가 있는데요. 바로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타 섬에서 발견된 최후의 수컷 거북입니다. 예. 이 거북이군요. 외롭게 혼자 살아남았는데요. 롬선 조지, 즉 외로운 조지로 불립니다. 저 멈춰있는 거 좀 보세요. 예. 외로운 거북이 조지는 현재 같은 종의 암컷을 찾지 못해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표정이 저렇게 안타깝네요. 외롭군요. 미스터 론니. 이번엔 갈라파고스에 숨겨진 신비한 자연을 만나러 갑니다. 로스 헤멜로스라는 곳인데요. 우거진 습기를 따라가다 보면 푹 꺼진 거대한 구멍이 보이는데요. 바로 함몰된 분화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분화구군요. 로스 헤멜로스 주변은 습한 고지대로 풀과 나무로 빽빽이 뒤덮여 있습니다. 네. 선인장이 있었던 저지대와는 또 다른 풍경이네요. 이번엔 산타크루즈 섬의 밤거리를 산책해 볼까 합니다. 귀여운 꼬마 열차를 타고 한낮의 열기가 식어가는 시원한 밤거리를 달립니다. 산타크루즈 섬 푸에르토 아요라는 갈라파고스를 대표하는 번화가입니다. 네. 밤거리를 걷다가 네. 특이한 방식의 경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1대2로 대결하는 갈라파고스식 배구라고 하더군요. 예. 혼자 하는 사람은 실력이 대단해야 될 것 그러게요. 같아요. 1인 2역 해야 되니까. 천혜의 자연을 가진 갈라파고스의 예술품과 기념품은 갈라파고스의 동물들이 주인공이 되어 있죠. 심지어 옷가게 마네킹조차 갈라파고스에 사는 새의 모습을 본땄습니다. 네. 아유, 또 저렇게 또 장난을 치셨어요. 새가 움직이는데요. 아, 재밌네. 꼬치구이를 파는 노점이 정겨운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예. 아, 맛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글지글. 시장에서 파는 채소들도 콩, 감자 등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네. 다를 게 없군요. 사람들의 영이 끝나는 밤이 되면 항구는 동물들이 차지가 됩니다. 참 아름답죠. 네. 특히 펠리컨은 영리하게도 항구의 불빛을 이용해 물속의 고기들을 사냥하는데요. 이야. 오. 어디 볼까요? 아, 저거 찍는다고 혼났거든요. 그러셨어요. 오. 오. 이야, 정말 순식간에 낚아채네요. 그러네요. 펠리컨이 먹이 사냥을 하는 동안
항구의 밤을 즐기는 녀석이 있는데요. 바로 불빛을 좋아하는 물개입니다. 예, 낭만적인 물개예요. 낭만 물개. 그렇죠. 다음날 아침 다시 항구로 나섭니다. 맹그로브 숲에 사는 펠리컨도 굿모닝 잠에서 깨어납니다. 네, 모닝. 하품하네요. 지난밤 수영을 즐기던 물개는 항구 주변을 돌다 먹이를 얻으러 올라오지요. 예, 어우, 참 먹이 좀 재밌죠? 주세요. 예. 이거 쪼르고 있네요. 귀엽다. 달라당 들어놓았어요. 이제 산타크루즈 섬을 떠나 갈라파고스 제도의 작은 섬들을 돌아보기 위해 배를 탑니다. 네,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 불리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섬과 섬 사이를 배를 타고 이동하며 관찰하는 아주 맛있는 여행이죠. 갈라파고스 제도 여행은 대형 크루즈를 숙소로 삼고 보트를 타고 여러 섬들을 돌아볼 수 있죠. 아무래도 크루즈는 흔들림이 적어 배멀미로 고생을 덜하지만 요금이 좀 비쌉니다. 네. 저처럼 소형 보트를 타고 나가면 저렴한 대신 배멀미로 아주 시겁을 하죠. 예. 장단점이 있군요. 예. 네. 그래도 거친 파도를 뚫고 만나는 갈라파고스의 자연여행은 그만큼 더한 생동감을 전해주는데요. 예. 새의 배설물로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보이는 섬도 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배설물이군요. 모르고 보면 참 예쁜데. 물 색깔은 예뻐요, 아우, 정말. 파랗네요, 아주. 예, 계속 재밌는 게 나올 텐데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제가 제일 여기 갈라파고스에서 애로가 있었던 것은 이 배를 타고 섬에 착륙을 못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착륙을 하면 뭐 병균도 옮길 수 있고 또 그 동물들이 위험을 이렇게 받아서 뭐 새끼 놓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일 애로 사항이 배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배는 굉장히 움직임이 많잖아요. 또 세워놓으니까. 그래서 막 하여튼 저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의 다 그렇게 토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참고.